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이론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겨도 되는 파트일까요? 무조건 A급 잡아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이에요. 중요하죠,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출제 빈도 높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겁니다. 예전에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는 이런 게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래? 그 개념과 관련된 거 뭔지 한번 써볼래? 한 요 정도. 이런 게 있잖아. 얘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명칭 써볼래 정도였다면 너 이 이론 알고 있어? 그럼 이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를 쓰고 각각을 설명해.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면 너 이 이론 알고 있다면서. 근데 이게 지역사회 간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라면서. 자, 그렇다면 내가 지역사회 간호의 사례를 줄게. 이 사례를 보고 이 이론을 적용시켜서 내가 주는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이제는 점점 그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깊어져요. 단순히 명칭 묻다가 이젠 더욱더 확장돼서 물어보다가 이제는 적용시키는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 개념 정리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 가볼게요. 1번 문제. 기획이란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기획 과정은 기획을 하는 절차를 얘기한다. 어느 사업이나 일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 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대안들이 있어. 이 대안들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서 그대로 할까? 이게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들을 생각해냈거든. 그럼 이 대안들 중에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 이게 바로 기획이고 기획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하는 절차, 이 선택하는 절차.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한다고요. 지역사회 간호를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뭘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냅니다. 그 중에서 그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면 되지. 계획하게 되죠. 이걸 기획이라고 하고 이 계획하는 과정을 기획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 간호 이론 첫 번째는 기획이론이에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의 특성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획의 특성. 첫 번째, 미래지향적이야. 왜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 기획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목표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 미래에 달성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방향성이 미래에 있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이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시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수단을 제시하죠.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체계적이고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변화지향적이고 목표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을 변화시켜서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동적이고 과정적이고 지향적이고 체계적이고 통계적입니다. 체계적이고 계층적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요? 기획과정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간호계획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다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그죠?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의 특성입니다. 자, 2번. 기획 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획의 원칙에 따른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명칭과 개념을 쓰세요,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원칙은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죠. 딱딱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운영상의 목표, 임무, 성과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기획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 모든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줘요. 좋습니다. 자, 미사 여구의 나열이나 지나친 수식어의 사용은 피하자. 복잡하고 난해한 전문용어 피하고 평이하게 작성돼야 돼. 자, 이 기획한 걸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목적, 목표의 방향으로 같이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 한 것의 목표를 위해 기획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해야겠죠. 미사 여구를 막 했고 전문적인 용어를 막 했더니 누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발맞춰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막 써놓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간결성의 원칙. 누구나 다 똑같이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탄력성의 원칙은 뭡니까? 탄력적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처음부터 융통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어디다 주셔야 돼요? 융통성에 주셔야 돼요. 자, 불필요한 세부 규정 때문에 집행조직의 창의성을 저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면이 필요하다. 왜냐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획을 한 걸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시기가 미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하는 시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계획했고 세부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계획했고 하니까 상황이 변해도 이대로 계속해야 돼 라고 하면 목표 달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수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적성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안정성의 원칙. 안정성이 높은 계획일수록 효과적이고 경제적인데 수립된 정보의 질과 양, 예측의 정확성이 풍부하고 높을수록 계획은 안정적이어진다. 우리가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가면서 기획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야. 아니, 상황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데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이 기획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럼 목표까지 가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예측 정확성의 원칙, 연결됩니다. 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예측에 입각한 기획이 가장 현실적인 기획이 되고 기획의 진가는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 여하에 달려있게 된다. 자, 기획에는 필요한 제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획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야 돼.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자, 균형성의 원칙. 계획 그리고 사업, 다른 제반 요소와 적절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체계죠. 하위 체계가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경제성의 원칙, 사용한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그 자원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경제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 이 기획이 정당성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괜히 기획해서 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필요성,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하지 말자. 기획이 주는 이익 상대의 대가가 요구되는 계획은 수립되지 말아야 한다. 자, 계층성의 원칙. 계층이 있다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얘가 있으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요 계층성. 자, 계획은 가장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작은 계획을 파생시키고 계획의 계층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 B, C, D 해야 돼. B를 달성하기 위해서 E, F 해야 돼. 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해요. 이게 계층성의 원칙입니다. 자, 기획은 사업의 진전과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다. 기획 과정의 순서를 서술하시오. 과정, 순서, 제목들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뭘 하는 거냐면 전제 조건을 사정하는 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은 있을까? 등등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전제 조건을 사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런 조건 안에서 이런 상황 안에서 현재 보건 현황은 어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그리고 결정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 방법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수행 계획해서 수행하고 평가하고 재계획의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과정은 순환 과정을 거친다. 자,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갈게요. 문제 2번. 체계 이론은 간호 이론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형 이론 중 하나입니다. 체계 이론은 부분과 구성 요소의 조직,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체계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 이론은 무조건 A급. 무조건 A급이에요. 1부터 10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체계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실제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것도 가까운 과거의 기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체계 설명해봐. 이렇게요. 체계는 뭘 얘기해?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하는 구성물의 집합체야. 구성물들끼리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한다? 부분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체계와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쳐. 왜? 왜 이 부분의 변화가 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구성물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니까. 따라서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는 부분들의 합 이상인 하나의 전체를 만들게 된다. 1 더하기 1이 있잖아. 2보다 더 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각각 구성물들이 서로 뭘 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2 이상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계에 대한 정의예요. 자, 2번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봐요. 기역에서는 구성물과 자원이 체계 속으로 들어가. 얘가 체계란 말이에요. 구성물과
자원이 체계 내로 들어가. 얘를 뭐라고 하냐고요? 우린 얘를 투입이라고 하죠. 니은은 체계 속으로 들어온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해. 구성물과 자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해요?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뭘 거치게 되는 겁니까?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은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의미한다. 자, 구성물과 자원이 체계 내로 들어갔어요. 변환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고요? 우린 얘를 산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산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투입, 변환, 그리고 산출은 원활히 잘 진행돼서 체계 과정이 이루어지면 체계가 갖는 리을을 달성할 수 있다. 뭘 달성할 수 있다고요?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요. 투입, 변환, 산출이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체계가 존재하기 위한 미음과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비읍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구성물과 자원이 체계 내로 들어가서 변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산출을 나타낸다. 그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는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이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체계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체계 내부에는 하위 체계가 있는 거죠. 하위 체계, 하부 체계. 그래서 이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부 체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목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체계 이론의 핵심이에요. 자, 3번.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되고 산출되는 에너지, 정보, 물질 등의 흐름을 여과시키는 기능들을 하고 체계들 간의 영역을 결정한대요. 우리는 이를 뭐라고 할까요? 투입되고 산출되고 여과하는 작용을 해. 다른 체계들과 구분 짓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층 혹은 위계의 배열은 계층적 위계 질서, 하위 체계의 계속적 활동으로 체계 유지 계층의 구조를 지키면서 목표를 수행하게 된다. 뭔 말? 상위 체계도 있고 있잖아. 하위 체계도 있어. 이들 사이의 관계는 계층이야. 그죠? 투입, 물질, 에너지, 정보가 체계 내로 들어가는 것, 유입되는 것을 투입이라고 얘기를 해. 자, 변환이라고 하는 건요. 물질, 에너지, 정보가 투입 내로 들어가죠. 이 체계 내로 들어가는 이 투입 과정을 거쳐서 체계 내로 들어오죠. 체계 내에서 서로 뭐 하는 작용? 상호작용하는 거죠. 포인트 여기 있어요. 체계 내 구성물과 자원이 상호작용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얘기한다. 단순한 결과라기보다는 성과다. 얘를 우리는 산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산출의 일부가 다시 재투입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산출됐잖아. 이 산출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한다? 피드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물질, 에너지, 정보. 물질, 에너지, 정보는 공간에 존재하고 어느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서로서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체계 내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에 저항함으로써 평형 상태를 이루려는 1차 자가 조절 기능, 그리고 피드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체계와 균형을 이루는 것, 체계와 균형을 이루면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 변화에 저항하려고 해.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체계의 형태, 구조, 상태를 유지, 보존하는 것, 형태, 안정성, 발전성, 체계를 변화, 성장시키도록 하는 과정으로 체계의 형태, 구조, 상태를 보다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 동일 귀착성. 얘가 뭘 의미하는가? 동일 귀착성. 시작은 서로 다르게 출발되었거나 다른 방법, 다른 과정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산물은 같다는 것으로 1차 조절 기능과 2차 조절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1차 조절이 항상성이고 2차 조절이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동일 귀착성. 도착하는 여기에서의 모습이 언제나 동일해. 왜 동일해? 만약에 동일하지 않잖아.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피드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투입되는 그 구성물들을 좀 바꾸고, 변환 과정을 좀 바꾸고, 환경을 좀 바꾸고, 하부책을 좀 바꾸고, 뭐 이러한 작용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피드백하고 항상성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돼요. 동일 귀착성입니다. 자, 4번 회환의 기능, 피드백의 기능. 이건 무조건 A급. 무조건 A급. 체계 이론 내에서도 A급이에요. 체계에서 회환의 기능, 피드백, 회환은 왜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산출을 만들어내려고 이 피드백, 회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입해서 그리고 변환해서 산출, 목표까지 가는데 왜 우리가 기획한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달성이 힘들었을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환경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방해했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요, 하위 체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안 가줘서 그래. 두 번째는 하위 체계, 하부 체계 때문입니다. 얘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부 체계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피드백은 뭐 하면 돼요? 얘 관리하고 얘 관리하면 되죠. 그래, 첫 번째, 하부 체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환경이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체계 진행 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 못하게 한다. 이때 체계 내부에 뭐가 발생해? 환류 발생해, 피드백 발생해, 회환 발생해. 같은 말이에요. 발생해. 그래서 이 하부 체계를 점검할 거야. 그리고 환경을 점검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앨 거야. 완화시킬 거야. 제약 요인을 완화시킬 거야.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하게 된다. 스스로 교정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겠고 하부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환경, 하부 체계,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5번. 지역사회도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어. 5가지 구성 요소에 적용시키래요. 네,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사회를 적용시켜라. 자, 5가지가 있습니다. 구성물이 있고요. 자원이 있고요. 상호작용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구성물, 지역사회, 주민, 자원, 지역사회 내에 건강에 관련된 일적, 인적, 물적, 사회적, 환경적 자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주민이 있고 이런 자원이 있어. 이 자원이 체계 내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뭘 하게 돼요? 상호작용하게 돼요. 구성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는 뭐예요? 지역사회 체계라고, 자, 지역사회라고 하는 체계에 대해서 이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성물, 자원을 투입시켜서 변환 과정을 통해서 산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돼요.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을 한다면 이 변환 과정이 뭐가 돼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되죠. 그러면 이 목표는 뭐가 돼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 되죠. 경계는 뭐가 돼요? 구분 지을 수 있는 거. 지역사회가 됩니다. 경계가 지역사회가 된다.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호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체계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투입할 거야. 체계 내로 투입할 거야. 이 체계를 환경과 구분짓는 요거 자체가 경계야. 구성물과 자원을 투입시키잖아. 그럼 변환 과정이 일어나. 이 변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산출을 이루려고 해. 자, 그런데 이 상위 체계 안에는 뭐가 있어? 하위 체계가 있어. 그러면 이 상위 체계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각각의 하위 체계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돼.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러면 얘를 점검하고 얘를 점검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을 해보자. 지역사회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 지역사회 자원 등을 투입시키자. 그럼 투입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간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간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야?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주위에 뭐가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